저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사립 명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에밀리라는 17살 미국 소녀예요. 이 아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항상 자신이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에밀리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올해 수학여행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번엔 파리로 가겠지? 아니면 런던? 친구 사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히 유럽이지. 우리 학교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에밀리도 덩달아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곳 중에서 투표로 정하게 될 거예요. 일본과 한국입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닌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맞아,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북한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다른 학생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도 친구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도쿄도 있고 문화도 발달했다고 하고요.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때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제니가 일어났습니다. 제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수업 중에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 밤거리는 뉴욕보다 100배는 안전해요. 총기 사건? 거기서는 상상도 못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밤 11시에도 여자 혼자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기 뉴욕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에밀리는 제니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라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사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제니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까지 늦은 시간에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니가 맞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일본을 선호하는 학생들과 제니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는 학생들로 나뉘었습니다. 투표를 해보죠. 교장 선생님이 칠판에 두 나라 이름을 적으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 13표, 한국 12표. 단 한 표 차이였어요. 이렇게 근소한 차이라면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제니가 말한 것처럼 안전하고 발달한 나라일까요?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컴퓨터를 켜서 프로젝터에 영상을 띄우셨습니다. 학생들, 이것부터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의 학교 급식 모습이었어요. 에밀리는 처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급식이야 어디나 비슷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모습을 보는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요? 사라가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치 5성급 호텔 뷔페를 보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에는 흰 쌀밥, 된장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나왔어요. 우리 급식이랑 비교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급식 사진을 옆에 띄우셨어요. 냉동 피자 한 조각, 초콜릿 우유, 그리고 사과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에밀리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매일 먹던 급식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고 모든 식재료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급식이 무료예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무료라고요? 우리는 한 끼에 $5씩 내는데요. 한 학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교육 보고서였습니다. 수학 성적을 보세요. 한국이 2위, 미국은 38위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기 어려운 숫자였거든요. 과학은 어때요? 한국 4위, 미국 19위입니다. 에밀리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명문고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학생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부문은 어떨까요? 한국이 1위, 미국은 15위예요. 제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영어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에밀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국가 경쟁력 지수입니다. 한국이 8위, 미국이 10위예요.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죠. 에밀리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수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답하셨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고 추측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학여행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에밀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달한 나라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정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선언하셨어요.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비판적이었던 목소리들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이 저렇게 발달한 나라일까? 급식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한국의 첫인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 공항이야. 에밀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뉴욕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공항이야. 친구 사라가 감탄했어요. 에밀리는 뉴욕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시설,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항상 지연되는 수속 절차. 그런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었어요. 기계에 여권을 넣고 얼굴을 스캔하니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에밀리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하얀색 로봇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진짜 로봇이 말을 해. 에밀리가 놀라서 외쳤어요. 에밀리는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이거 진짜야? 속도가 엄청 빨라. 에밀리가 인터넷 속도 측정 앱을 실행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기가 단위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고 들었어. 제니가 말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에밀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도로가 완벽했습니다. 포트홀 하나 없이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차선도 선명했어요. 교통 신호등도 엄청 정교했습니다. 뉴욕 도로랑 비교가 안 되네. 에밀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뉴욕의 도로는 항상 공사 중이었고 포트홀 때문에 차가 흔들리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마다 예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빌딩들도 화려한 LED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시아 도시 맞아? 사라가 입을 벌리고 말했어요. 에밀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욕보다 더 발달해 보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후 에밀리는 방에서 인터넷 속도를 다시 측정해 봤어요. 여전히 엄청 빨랐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더니 진짜였구나.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충격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에밀리는 이제 진짜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겉모습만 봐도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깊은 모습들을 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충격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에밀리에게 보여줄 진짜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밀리와 친구들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복 체험이라고? 촌스럽지 않을까? 사라가 투덜거렸어요. 에밀리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전통 의상이라고 하면 뭔가 올드하고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서양 드레스가 훨씬 세련되다고 생각했어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한복들이 에밀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거 진짜 예쁘다. 에밀리가 무의식적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파스텔 톤의 저고리와 치마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섬세한 자수와 금박 장식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분홍색 한복 입어보세요. 직원이 에밀리에게 권했어요. 에밀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는 순간 에밀리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공주가 된 것 같아. 고운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가 에밀리의 금발과 어울려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아한 실루엣이 에밀리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우와, 에밀리. 완전 공주 같아. 사라가 감탄했어요. 친구들도 각각 다른 색깔의 한복을 입었는데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연신 감탄했어요. 이건 예술 작품이야. 에밀리가 한복의 자수를 만지며 말했어요. 섬세한 꽃무늬 자수가 손으로 하나하나 놓여 있었고 색깔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정교한 수공 예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Beautiful, amazing. 한 유럽 관광객이 에밀리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에밀리는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궁궐 해설사가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조선 왕조는 518년간 지속된 왕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꽃피웠죠. 에밀리는 깜짝 놀랐어요. 500년 넘게 이어진 왕조라니 미국 역사보다 훨씬 길었거든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도 이 궁궐에 살았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에밀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죠.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문해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에밀리가 제니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한국계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건 처음이야. 제니가 답했어요. 점심시간에 궁궐 안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에밀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것 같아.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엔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 사라도 동의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일본 관광객이 에밀리에게 다가와서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어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에밀리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500년 넘는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니.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을까. 저녁 식사 후 에밀리와 친구들은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야시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야시장이라고? 위험하지 않을까?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밀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시장 같은 곳을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장시장에 도착한 순간 에밀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시장이야? 에밀리가 놀라서 외쳤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시장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빈대떡 드셔보세요. 한 할머니가 에밀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빈대떡을 한 입 베어무니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에밀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더 많은 음식을 권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가게 할아버지도 에밀리에게 떡볶이를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기 어려울 텐데. 에밀리가 생각했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동행 선생님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줄게요. 단 숙소 근처에서만 돌아다니세요.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되나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답했어요. 에밀리는 반신반의하며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밤에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안전하네.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봤더니 24시간 운영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늦게 편의점에 가는 것도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왔으니 배달치킨을 꼭 맛보세요. 라고 편의점 직원이 권했어요. 밤에도 배달이 되나요? 에밀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24시간 배달 가능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에밀리는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밤늦게 배달 주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거든요. 배달원도 위험하고 주문하는 사람도 위험했어요. 길을 걷다가 CCTV 카메라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이 안전의 비결인 것 같았어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해 봤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에밀리가 생각했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총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력 범죄도 빈번했고 경찰 사이렌 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나라구나. 에밀리는 깨달았어요. 경제적으로 발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밤에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겉으로 보이는 발전상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 맞나? 에밀리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에밀리의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에밀리와 친구들은 서울의 한 명문 특목고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정말 우리보다 공부를 잘할까? 사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밀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어 실력이 에밀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 학생의 발음이 정말 유창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에밀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어 토론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Global warming i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21st century. 한 학생이 논리적으로 발표했어요. But we need to consider economic factors too.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학교 친구들과 비교해 봤어요. 이 정도 수준의 토론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자신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발표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 아이들 영어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사라가 에밀리에게 속삭였어요. 수학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칠판에 쓰여진 문제를 보는 순간 에밀리는 경악했어요. 미적분 문제였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에선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에밀리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복잡한 함수와 미분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칠판에 나와서 술술 풀어나갔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었지? 에밀리가 자괴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뉴욕의 명문고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과학 실험실도 구경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우리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실험 보고서도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교무실에서 학교 소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트로피들이 에밀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은메달, 세계 로봇 대회 1위.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매년 이런 대회에서 상을 받나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5개의 국제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선생님이 답했어요.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학교에서는 이런 국제대회 참가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학교 급식을 먹었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먹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야?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흰쌀밥,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과일까지. 영양사가 직접 짠 메뉴라고 했어요. 한 끼 식사도 국가의 미래 투자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에밀리가 교장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어요. 급식을 먹으면서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꿈과 목표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을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다른 학생이 답했어요.
에밀리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아직 뚜렷한 꿈도 없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네. 에밀리가 제니에게 말했어요. 맞아. 나도 한국계이지만 이렇게 우수한 줄은 몰랐어. 제니가 답했어요.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에밀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수준이 너무 높았거든요. 우리 학교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하지? 에밀리가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어요. JFK 공항의 낡은 시설, 느린 와이파이, 불친절한 직원들. 일주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이랑 비교가 안 되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학교에 돌아간 첫날, 급식 시간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급식이라고? 에밀리가 식판을 들고 한탄했어요. 냉동 피자 한 조각, 초콜릿 우유, 사과 하나. 한국에서 먹었던 영양 균형 잡힌 급식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 급식이 그렇게 좋았어? 이번 한국 여행에 못 간 클레어가 물었어요. 비교가 안 되지. 우리 급식은 정말 형편없어. 에밀리가 답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에밀리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쉬운데? 에밀리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미적분 문제들에 비하면 정말 수준이 낮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명문고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밀리는 실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라고 하다니요.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에밀리가 짜증을 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기가급 속도에 비하면 거북이 같았습니다. 과제 하나 제출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미국이 IT 강국이라더니 한국이 훨씬 앞서 있잖아.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주 금요일에 벌어졌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총기 경보입니다. 모든 학생은 책상 밑으로 숨으세요. 선생님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에밀리는 친구들과 함께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웠어요. 서울 방거리는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에밀리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했는데 미국에서는 학교에서조차 총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보였지만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했는데 에밀리가 제니에게 말했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총기 사건 자체가 거의 없어. 제니가 답했어요. 점심시간에 에밀리는 한국에 못 가본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네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한국이 그렇게 좋을 리 없어.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에밀리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친구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에밀리가 화가 났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기 어려워. 클레어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최고야, 에밀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없지. 어머니도 동조하셨어요. 에밀리는 좌절했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 맞나? 안전, 교육, 인프라, 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게 진실인데.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 에밀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현실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수는 없을까? 에밀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에밀리는 한국 유학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꿀 큰 결심을 하려고 했어요. 그날부터 에밀리는 진지하게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저녁 식탁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일주일 다녀온 게 전부인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에밀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 발달한 인프라에 대해서요. 미국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빠, 제가 직접 봤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에밀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대화를 나눴어요. 에밀리,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한국어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에밀리가 답했어요. 에밀리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국 유학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비자 절차, 입학 조건, 학비 등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서울국제고등학교, 체드윅국제학교. 에밀리가 학교 목록을 정리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토픽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2달 후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에밀리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셨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지원해줄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돌아와야 해.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에밀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길이 열린 거예요. 서류 준비는 복잡했습니다. 학교 성적표,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해야 했어요.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가요? 에 대한 질문에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진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하고 싶어요. 토픽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4급이었지만 입학에는 충분했어요. 드디어 합격했어. 에밀리가 기뻐했어요.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에밀리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잘 지내야 해. 부모님이 공항에서 배웅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에밀리가 약속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에밀리는 이제 진짜 한국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도와주었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에밀리, 한국어 많이 늘었네. 한국 친구가 칭찬해 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에밀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에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에밀리가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에밀리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에밀리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미국에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예요. 영상에서 말했어요.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에밀리의 영상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지 2년째인데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에밀리가 최근 영상에서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꿈도 크고 따뜻해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에밀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에밀리가 영상 마지막에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이것이 에밀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미국 소녀가 한국에서 꿈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본 모습과 매력을 아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